이제 5월. 날씨가 뭐 상당히 더워졌어요. 예년보다 모기도 좀 빨리 나타난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이르게 더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동남아 기후처럼 변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 수년 전부터 많이 들었었잖아요. 약간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후텁지근하고, 좀, 햇살 자체도 오존층이 많이 이제 파괴돼서 약간 산책을 좀 했었는데, 생전 장갑이란 걸 안 꼈었거든요. 그런데 손등이 좀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심각하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월요일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좀 쉬고 나와서 더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쉬었던 것에 대한 후유증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자, 오늘은 제가 제 책에 이제 관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신의 목소리를 지난 시간에는 녹음을 좀 해보라고 했었는데 해보셨나요? 예,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녹음한다는 게. 그런데 대부분들이 좀 약간 미룹니다. 아무래도 그 녹음한 내용을 듣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제 같은 거 내줄 때 일단은 그 쉬워요. 제 과제는. 녹음을 해서 나한테 자기소개서를 1분 스피치로 보내라. 네, 보내놓고 되게 막 민망해하는 그런 친구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5챕터인데요. 첫 음절에서 호흡을 강하게 뱉어라. 이게 약간 악센트에 대한 이제 중요도예요. 어떤 이제 유튜버가 굉장히 말 잘하는 이제 정치평론가인데 저도 그분 방송을 좋아하고 또 예전에 제가 그 BBS에서 근무할 때 그분이 저희 시사 프로를 아침에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좀 완전 팬이에요. 책을 내셨던데 스피치에는 거의 달인이에요.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들 스피치 강사들이 그 강연장에서 연단에 서면 두괄식으로 이야기를 해라 뭐 이런 그 스킬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이 사람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래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설득 스피치가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제가 추구하는 바고 굉장히 깊게 공감을 했었고 아 역시 베테랑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복식 호흡에 대한 트레이닝을 실시했어요.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복식 호흡이 필수 조건 중에 첫째입니다. 그가 여러 방법으로 구사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평소에 복식 호흡으로 대화하는 습관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옹알옹알 된다든가 웅얼웅얼 거리는 그런 습관은 평상시에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를 들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러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연습이 잘 되었구나 충분히 그동안 노력을 했구나 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우선 복식 호흡부터 하라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가 예,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지 않고 그때그때 적절한 어휘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겨납니다.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 한동훈이라는 그 검사분이 정말 말을 잘하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 사람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할 정도로 어떤 그 말에 대한 그 임팩트, 그러니까 그 말만 따졌다 했을 때는요, 정말 탑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책을 많이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 우리가 이제 복식 호흡을 해서 나의 발성을 정말 이제 기를 들여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연습 때는 호흡이 잘 되다가도 평상시 대화 때는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게 진짜 찐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복식 호흡으로 말할 수 있는 매우 간편한 방식이 있는데 바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 호흡을 내뱉는 거예요. 자, 뉴스 앵커나 아나운서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톤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든 막 이렇게 약간 그 뭐 염소 소리처럼 아니면 요들송 하는 것처럼 바이브레이션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정한 톤을 유지하는데 귀에는 쏙쏙 박히는 그런 발음을 하죠. 바로 이제 복식 호흡과 그리고 그 풍부한 어휘, 네, 그리고 평상시에 그 어디에 악센트를 줘야 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죠. 보이스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듣는 이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 끝 문장에서 호흡이 쳐져요. 의미 없는 문장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확 힘이 들어가 있고 뭔가 몸 자체에 힘을 빼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뭔가 좀 약간 불편한데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강약을 잘 조절하는 음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자가 방송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반면에 처지거나 지나치게 높은 톤의 목소리를 들으면 몹시 거북하고 가식적이고 인위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른 아침 시간대에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이 좀 덥네요.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맥이 빠지고 축 처지고 진짜 약간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데? 하고 채널이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자, 그래서 그걸 듣던 청취자들이 과연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아침부터 기운 빠지네 이 소리가 나죠. 심야방송 진행자는 또 달라요. 심야방송 진행자는 약간 이제 지친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편안한 음성, 옆집 누나 같은 그런 어떤 느낌, 포근한. 그래서 심야방송 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잠을 깨죠. 안녕하십니까? 낭만이 있는 곳에 누구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적시적소의 그 목소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그러면 잠자리에 든 청취자들은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없고 깨버리죠.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한 목소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재난방송 같은 걸 할 때 비가 막 폭우가 쏟아져요. 국지성 호우.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밖에 국지성 호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고 악센트를 줘서 사람들에게 약간 그 경계심 그리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요. 그쵸? 눈이 오거나 그럴 때. 그리고 약간 좀 편안한 방송에서는 잘잘잘잘잘잘 시냇물 흘러가는 것처럼 살살 그렇게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말 잘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그 약간 들으면은 좀 섬뜩하고 좀 무서운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잔잔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도 가끔은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막 이렇게 가르치는 학생들이 욕을 하거나 비속어를 쓰거나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언사를 쓸 때 제가 싹 이렇게 조용히 그 좌중을 압도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막 욕을 하거나 말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약간 그 입 안에 혀를 뺄 수만 있다면 살짝 빼서 잘잘잘잘잘 흐르는 맑고 깨끗한 쉬는 물에다가 이렇게 잘 헹궈가지고 도로 넣어주고 싶다.
예, 근데 들으면 막 소름 끼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농담이지만. 그래서 바른 말을 써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잔잔하신데 이렇게 싸해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 선배 중에 방송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니까 욕을 되게 잘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맨날 야 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비뼈를 빼가지고 잡치기를 치고 싶다 막 그러고 근데 깜짝 놀랐었어요. 어떻게 욕을 저렇게 서술형으로 하지? 너무 놀래가지고 듣는 사람은 막 섬뜩하죠.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참 그 사람들의 그 언어의 구사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막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자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시의적절한 목소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방송에선 한 호흡으로 읽기에 벅찬 긴 문장은 반드시 끊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숨소리가 하하 하고 들리면 상대방도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히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적절하게 끊어서 읽느냐의 여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발음의 정확성, 발성의 자연스러움, 또 정감 있는 운율 등이 좌우합니다.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보면은 종종 다급한 마음으로 그 긴 문장을 한 번에 읽으려고 하니까 벌써 먼저 달려가다 보니까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발음이 다 안에서 꼬아져 버려요. 그래서 10중 8구 엉뚱한 부분에서 호흡이 딸리고 힘이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글을 많이 읽어보세요. 독서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정한 크기의 톤으로 문장을 읽기 위해선 음절이나 단어를 의식해서 또렷하게 발성을 해야 해요. 이때 중요한 점은 단어의 첫 음절에서 호흡을 뱉어요. 던지세요. 단어는 대부분 두 글자에서 여섯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5개, 7개만 갖고 있으면 웬만한 말들은 다 가지고 놀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중구난방하게 되다 보면은 내 머릿속이 엄청 많이 복잡해지고 입이 벌써 말이 마중 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보니까 동네 아이인데 되게 말이 많아요. 근데 새로운 그게 병명이래요. 다말증, 말 많은 증. 깜짝 놀랐어요. 다말증이라는 신종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냥 가끔 가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응축하거나 함축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말을 막 그 빨랫줄에다가 빨래 넣듯이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요즘에 다말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보면은 복식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일정한 세기의 톤으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 목소리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옹알거리거나 얼버무리거나 더듬거리지 않는 목소리가 될 수 있어요. 보이스가 아름답고 정확한 아나운서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트레이닝을 오래 한 까닭에 무의식 중에서도 항상 복식 호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 호흡을 내뱉는다고 상상을 하며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에서 음절이에요. 저는 워크앤피플 스피치 대표 공미정입니다. 약간 다르죠?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시는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단어 자체가 경망스러워져요. 그래서 잘 거기다가 강조하고 부탁합니다는 은은하게, 어미는 올바로 끊어서. 그러면 이야기를 할 때는 입에서 1cm 떨어진 부분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단어의 첫 음절을 발음할 때 호흡이 느껴져야 돼요. 해보세요. 자,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바람의 세기가 느껴지시나요? 호흡이 느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호흡이 안 느껴지면은요, 여기로 호흡하는 거예요. 복식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호흡이 느껴져요. 그래서 흉식 호흡을 하는 사람은 호흡이 전혀 손바닥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세게 호흡을 내뱉어 보는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며 단어의 첫 음절에서 세게 뱉는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따라해 보시죠. 복식 호흡을 5번만 할게요.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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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항상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목표는 좋은 책을 쓰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세기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선뜻 변화를 못 느끼는데 듣는 상대방은 이 사람이 좀 달라졌는데 뭔가 트레이닝을 받나? 어디서 돈 주고 스피치 교육을 받나? 하고 느낄 정도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이나 상담 때 또는 자기소개나 뭔가를 발표할 때 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설득력과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말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면 일반적으로 의미가 강조되거나 약해져요. 그래서 보통 말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속도를 느리게 살살. 내가 학점을 좀 나쁘게 받았어요. 엄마 저 이번 실해요. 근데 딴 건 잘했어요. 엄마 저는 A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미를 약하게 하고 싶을 때는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어머 제가 지금 실해요. 뭔 소리지? 이렇게 알아듣는데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속도를 느리게. 어머니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A뿔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쏙쏙 들어오죠. 단 너무 빨리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고 긴장할 수 있게 만들어요. 반대로 너무 느리게 말하면 무언가 게으르고 열정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말의 강약은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음성의 높이와 세기를 더 높이, 더 강하게 하면 청중은 말하는 사람의 말 속에 포함된 의미나 정보가 아주 다급한 상황에 위험한 경고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급한 정보나 공지사항을 전할 때 쉼없이 전달하기보다는 자, 잠시 뒤에 안내사항을,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층간소음이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어른들의 그 발 뒤꿈치 쿵쿵거리는 소리는 이웃들에게 심한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공동생활하는 곳이니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중간에 어느 정도의 쉼을 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